연봉이 억대가 넘죠.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 전압 2016년 2회 전기 기능사 필기 관연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16년 2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이 유튜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여야 될 게 뭐냐면 관연도 문제를 푸는데 그냥 관연도 그거 하나만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걸 풀면서 어떠한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는 이 문제에 해당되겠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먼저 1번 문제를 본다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전류를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뭐죠? 오음의 법칙. 그러면 뭐죠? I는 R분의 V. 끝. 이거 모를 수는 없잖아. 가장 기본이죠. 요때 이걸 푸는 문제는 얘에 대해서 직렬 접속일 때, 병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 구해서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오음의 법칙을 놓쳐서는 뭐 전기 쪽에 가장 기초. 그래서 I는 R분의 V니까 반비례하고 비례한다. 틀릴 이유가 없는 거고. 2번 문제 볼게요. 초사는 용에게 전류는 얼마랍니까? 1A의 전류를 2시간, 그쵸? 몇 시간? 2시간을 흘렸답니다. 이때 석출량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얘의 구하는 공식은 KQ라는 전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얘는 화학당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때는 K의 Q가 뭐야? 전하량이잖아. 전하량이 뭡니까? 흐르는 전류가 얼마 동안 흘렀느냐? IT죠. 총 전하량이니까. 고로 우리는 여기서 얘에 대한 값이 1.1인데 단위를 보니까 g이죠. g.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쓰고 할게요. g이니까 얼마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I는 얼마랍니까? 1A에 T는 얼마예요? 2시간이야. 근데 얘는 초당이란 말이야. 초당. 그러니까 얘는 2시간을 얼마? 3600 초로 환산을 해줘야죠. 이렇게만 해주면 답이 되겠죠. 다음 3번 문제.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풀어주면 되고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서부터 봐야 될 요 3번 문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평균 반지름 A가 10cm, 그러니까 0.1m인 가문의 수는 얼마? 10번을 감고 전류 I는 얼마 됩니까? 5A의 전류를 흘릴 때 코일 중심,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들을 체크해야 돼요. 뭐냐면 원형 코일이라는 말이 나왔어. 요 단어 보이죠? 그리고 자개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기능사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원형 코일 H는 이렇게 되면 기본 공식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이 A 자승에 X의 자승에 2분의 3의 A 자승 NI라는 요 공식을 외워두시면 좋아요. 됐죠? 한번. 근데 요거는 나중에 기사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되고 기능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요? 중심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때 X가 0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거기에 뭐라냐면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라는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요 단어가 나왔을 때 X는 0이야. 그러면 2분의 1이 루트죠. 그러니까 이때 루트 씌우면 2하고 자승하고 루트 없어지니까 A 3승이고 이건 없어진 거고 A 3승에 A 자승 약분되니까 결국 A만 남는 거야.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원형 코일인데 중심에서의 자개색이 이렇게 나온다면 됐죠? 얘는 없어지고 루트에서 자승 루트 없어지고 3승이니까 자승 2승 없어질까?
얘 없어지면 결국 공식은 2a분의 ni다. 요 공식을 하나 외우셔야 돼요. 요게 잘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인 거야. 고로 우리는 요 공식을 외웠다면 2의 0.1에 몇 번을 감았다고요? 10번을 감고 50A다. 이렇게 돼서 답은 250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셨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봐줬으면 해요. 요거 특히 요 공식. 그런데 왜 요걸 꼭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 공식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반원인 경우. 물론 이건 기사편에 좀 더 나오는 거죠. 반원이란 뜻은 얘가 요렇게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감은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때 n은 없어지는 거고, 됐죠? 반원에서 중심에서의 세기는 그러면 이 a분의 n은 없어지는 거고 i인데 이 값에 원의 반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1만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4a분의 i라는 공식을 외우면 되겠고, 시험 문제에서 4분의 3원이라는, 물론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나온다면 얘도 가문수는 없기 때문에 얘도 2a의 i라는 공식에 얼마만 곱하면 돼? 4분의 3만 곱하면 돼요.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8a분의 3i라는 게 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세타각이라고 나온 거야. 세타, 다시 얘기해서 얘가 이렇게 감겼어요. 요렇게 원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세타각. 그러면 이때 중심에서의 세기는 그러면 2a분의 i에 우리가 360도를 2파이라고 해요. 거기에 세타각. 그래서 4파이 a분의 세타 i, 요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관연도 문제집 가지고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업 나갈 때마다 이렇게 문제 하나당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런 형태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지만 문제를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 정도까지 해두시면 좀 더 좋겠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봤더니만 뭐라고 나왔습니까? 3V, 기전력 E가 얼마래요? 3V에 자 전하량 Q가 얼마랍니까? 얘가 300, 그쵸?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할 때 1 에너지, 얘 어떻게 된다? 2 Q, 이거죠. VQ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2라는 기호를 안 쓰고 전압이라 했으니까 VQ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요 공식에다가 숫자만 넣어주시면 답이 되는 거고. 자, 5번 문제. 충전된 대전체를 대지에 연결하면 대전체는 어떻게 되냐? 상식 아닙니까? 여기가 땅이래, 대지. 근데 여기에 전하가 막 있어. 근데 이거를 탁 접지했대. 이거는 다 땅으로 방전되겠죠. 방전되겠죠. 여기 있는 전하체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방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접지죠. 또 하나 6번 문제. 자, 반자성체 물질의 특색을 나타낸 거. 자, 요것도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강자성체라는 게 있고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상자성체라는 게 있고 뭐 알루미늄 같은 거. 그 다음에 반자성체 또는 역자성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강자성체 그러면 어떤 자극을 두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전자들이 그 방향으로 강한 한쪽 방향으로 요렇게 그림이 나오면, 그림 찾기도 요렇게 나온 그림은 강자성체 그림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 앵글 가했을 때 여기 있던 전자들이 막 지네 마음대로야.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 이해 가셨어요? 막 어떤 일정한
획일화된 방향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건 상자성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반자성체, 역자성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반만 반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반자성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거기서 지금 그 투자율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자화율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 문제에선 투자율만 나왔는데 일단 간단히 얘기해요. 자화세기가 나든 그러니까 자화율이 나오든 투자율이 나오든 무조건 강자성체는 매우 크다를 찾아주면 돼. 상자성체는 크다를 찾아주는 거예요. 반자성체, 역자성체는 작다를 찾아주는 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 3개는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요 3가지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뭐 자화세기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얘도 다 크다. 매우 크다. 얘도 크다. 얘는 작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얘는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든 매우 크다로 답을 찍어주고 얘는 무조건 크다. 얘는 작다. 이렇게만 찍어주십시오. 됐죠? 요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 7번 문제. 비사인파 교류회로의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압의 3고조파 전류의 3고조파 성분 사이에서 뭐 소비 전력이 발생한다. 여러분들 밑에 해설을 보시면 사인 주기파 외에 다른 모양의 주기를 가지는 모든 주기파, 그게 비사인파고, 비사인파 교류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고조파 차수가 같을 때 소비 전력이 발생한다.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경우에. 그래서 1번 문제는 3고조파, 전압 3고조, 전류 3고조잖아. 근데 2번 문제는 2고조, 3고조, 3번 문제는 3고조, 5고조, 4번은 5고조, 7고조죠. 이제 답이 보이죠. 전압, 전류 신경 안 써도 돼. 무조건 고조파가 같을 때 생기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8번 문제 봅시다. 8번 문제. 자, C1이 얼마랍니까? 2 마이크로 파럿이고, 그 다음에 C2가 3이고 C3가 5랍니다. 근데 뭐라 나왔어? 병렬. 그쵸? 자, 콘덴서에서의 병렬이면 나는 뭐 저항의 직렬로 계산하면 된다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요 전편 1회 거 봐보면 R과 C를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거 꼭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병렬은 직렬처럼 다시 해서 전체 합성 전정 용량 그냥 C1 플러스 C2 플러스 C3로 해주면 된다. 2, 3, 5, 10 끝. 다음 PN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작용이 뭐냐요? 자, PN 접합 다이오드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만 반대편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교류를 인가하게 되면 부하 측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나오는 무슨 기능을 갖는다? 정류 기능을 갖는다. 요거 꼭 보시고. 다음. 자, 뭐가 나왔어요? R. 10번 문제. R은 얼마 돼요? 2ohm이고 L, 인덕턴스는 10mm. 그쵸?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얼마 됩니까? 4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구성된 직렬 공진 회로에 L과 C의 전압 확대율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뒤에 봐보면 정리 또 한 번 해드려요. 일단 여기서는 암기만 좀 합시다. 여기 직렬 뒤에 나옵니다. 이게 직렬 병렬이 있어. 그러면 L과 C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왜 그러냐면 하나씩 공부하다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떤 거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니까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있고, 어떤 문제는 지금 요거는 뒤에서 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여기서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직렬 공진 회로에서 선택성과 전압의 증대를 전압 확대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공식을 외우세요. 됐죠? 얘는 뭐가 된다고? C분의 L, 직렬인 경우에. 요 단어 꼭 기억하시고. 됐죠?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가보면 뭐 공식 유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할 필요가 없어, 자체가. 그래서 요것만 알면 2분의 1에 루트 얼마야? C L 해주면 끝나잖아. 됐죠? 요것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모든 걸 다 하기가 힘들죠. 나는 이런 공식 하기 싫어. 난 이 정도까지 하기 싫어. 안 돼. 굳이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11번 문제. 11번 문제. 최대 눈금. 그쵸? 최대 눈금이 얼마래요? 1A래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얼마래요? 15옴인 전류계로서 최대 101A까지 측정하려면 몇 오음의 분류기가 필요하느냐 이 얘기야. 그래서 밑에 해설에도 돼 있지만 분류기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히게 하기 위해서 전류계와 병렬로 추가해서 전류량을 늘려주는 거라고.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배율기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또 하나 할 거야. 지금은 요것만 암기해.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을 해주는 게 우리가 뭐라고요? 분류기다. 요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때 B는 전류비는 전류계에 대한 값에 대하여 확대되는 전류의 비 요거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 공식이 1 플러스 내가 확대하고 싶은 저항분의 내부 저항이다. 요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요 공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요 공식 꼭 해주세요. 따라서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얘가 11번에서 전류계 눈금 전류가 얼마래요? 1A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확대되는 전류가 얼마래요? 101A이며 얘는 1 플러스 그러려면 외부의 저항을 물어봤으니까 얘 내부 저항은 문제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10 그리고 R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 1분의 101이니까 그냥 101이고 얘 넘어가면 빼기가 되니까 얼마 돼요? 100이 되겠죠. 따라서 RS는 얼마 돼요? 100분의 10이 되니까 0.1이 된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문제 어렵지 않잖아요. 숫자만 넣는 연습하면 돼. 근데 숫자를 넣으려면 이 공식을 외워야죠. 그런데 요 분류기는 관연도 문제에 봐보면 진짜 감초처럼 가끔 나와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딱 요런 형태로만 숫자는 넣는 연습. 이 공식 알아 몰라. 이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번. 전력과 전력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자, 2번 딱 보이잖아. 전력량은 뭐예요? 양이니까 시간이란 말이야. 와트, 아워가 돼야죠. 와트는 그냥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고, 전자냉동은 어떤 효과를 응용한 것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앞에 1회에서 나왔죠. 뭐가 있었어요? 제어백, 펠티어, 톰슨 기억하죠? 그래서 앞에 것부터 이렇게 공부를 좀 해오시면 뒤에가 쉬워지는 거야. 제어백하고 펠티어 다 뭐야? 둘 다? 두 종의 금속이잖아. 두 종. 그쵸? 그래서 제어백은 뭐요? 온도 차를 주면 연기 전력이고 펠티어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전원을 인가하면 한쪽은 열을 흡수, 한쪽은 열을 발산. 얘는 무조건 답이 하나에 이렇게 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어백은 우리가 어디에 사용된다? 열전 온도계 이렇게 됐고, 펠티어는 뭐라고 그랬죠? 전자
냉동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앞에서 정리한 요 내용을 공부하신 분은 지금 죽는 거잖아. 전자냉동은 뭐가 답이 된다? 펠티어.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자석밀도 B가 얼마랍니까? 2. 그때 세타각이 얼마랍니까? 30. 그때 길이 L은 0.5. 그리고 전류 I는 8A인 경우, 자, 요거 봐봐요. B 나왔고 L 나왔고 I 나왔어. 근데 전자력, 힘 F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나는 시험장 가서 공식을 뭐를 보고 떠올려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는데 나는 엉뚱한 거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답이 안 나와요. 항상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할 때도 어떤 단어 이게 중요한 거야. 따라서 지금 이 14번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린 건 전자력, 힘 F야. 그런데 뭐가 주어졌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럴 때만 자석 밀도와 전류가 나왔잖아. 그러면 F, B, I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F, B, I 뭐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직각좌표기를 표현하면 얘가 요렇게 표현되고, 따라서 여기가 F, B, I이므로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능사에서는 아직 내적, 외적 여기까지 공부를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기능사 필기 과정이니까 좀 편하게 공부하세요. 나중에 이게 왜 그래는 이제 요거 합격하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 공부할 거죠? 전기 기사 공부하러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강의한 그 시대에듀 전기 기사편을 보면 거기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또 설명해요. 내적, 외적, 벡터를. 이해가셨죠? 이러한 직각좌표기일 때는 외적으로 풀어야 돼. 그러면 얘가 출력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암페르 오르나서 법칙으로 보면 돼요. I에서 B로 회전을 시켜야지만 F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이때 힘 F는 어떻게 된다고요? I에서 B로 회전시켜야지만 F가 나오는 거야. 그건 이제 나중에 기사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때 외적을 크로스를 써줘요. 그래서 I 크로스 B에다가 뭐를 곱한다? 길이는 아무 데나 붙어도 돼. 그래서 L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기사편에서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이 벡터를 할 때 네코웨사라고 배울 거야. 이게 뭐냐면 내적은 코사인으로 표현되고 외적은 사인으로 하는 거야. 네코웨사. 나중에 여러분들 기사표 보면 제가 다 사자성어 외우는 방법 알려줘. 그래서 그거대로 따라 하시면 돼. 네코웨사.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외적이란 말이야. 외적은 뭐가 된다고? 사인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요 크로스가 없어지면 IBL 얘는 뭐가 된다고? 사인 세타라는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도트로 표현되는 거는 코사인입니다. 요거. 따라서 얘는 이렇게 해서 힘 F는 이 공식으로 요공식으로 요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고로 얘는 I가 얼마? 8에 B는 2에 L은 0.5에 거기다 얼마? 사인 30도. 요렇게만 풀어주시면 답이 되겠죠. 이해갔죠?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야? 계산기 사용법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사에서도 계속해서 써먹는 거니까. 자, 뒤이어서 15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15번 볼게요. 자, 15번 뭐라 나왔어요? 어떤 3, 4회로에서 선간전압이, 그쵸? 그냥 좀 쉬울 것 같네. 선간전압이 얼마래요? 200이고 선전류가 얼마래요? 25고 3상이란 말이 나왔을 때 이때 얘한테 출력이 얼마래요? 7000. 중요한 게 와트야.
와트. 그럼 이때 역류는, 자, 우리 계속 얘기했죠. 우리 앞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앞에서 항상 이 기능사 지금 잘 봐봐요. 기능사 잘 봐보면 이제 가면 갈수록 이거 앞에서 한 거 같은데? 이거 앞에서 한 거 같은데? 이 내용이야. 계속 앞에서 했는데 물어보는 것만 조금씩 하는 거야. 앞에서도 제가 피상, 유효, 무효, 그쵸? 직각삼각형 그려가면서 설명드렸잖아. 코사인, 사인 얘기 드렸잖아. 지금 봐보면 이 얘기예요. 얘가 뭘로 나왔어? 와트야. 와트. 그러면 와트는 뭐죠? 유효란 얘기지. 그러면 앞에 걸 공부하신 분들은 이 공식을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항상 앞에 거 공부를 좀 완벽하게 하고 뒤에 걸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때 유효 전력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3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지. 여기 끝났잖아. 그러면 이 공식만 딱 알고 있으면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래요? 역률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당연히 루트 3 vi p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만 알면 이거 틀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없죠. 그쵸? 어려운 거 아닌 거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시면 답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그러니까 요거 해설대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요 상태로 해주시면 돼. 되죠? 자, 16번 볼게요. 3상, 또 3상이네. 그때 전압이 얼마요? 220이고,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의 부하가, 그쵸? 임피던스가 얼마래요? 8 플러스 j6이랍니다. 이러면 선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일단 한 상에 대한 전류를 구하면, 그쵸? 상전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I는 Z분의 V지. 요때 중요한 건 델타인 경우에는 상전압, 선전압이 어때? 같은 거야. 델타일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델타래잖아요. 델타일 때는 요 부분이 상전압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선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전압과 선전압은 델타일 때 같아. 그러면 이때 전압은 같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당연히 요 한 상의 임피던스에 대해서 Z분의 V가 되겠지. 따라서 요때 얘를 계산하면 루트 8의 자승 플러스 6의 자승이 임피던스죠. 거기 얼마? 220. 이렇게 답이 되겠죠. 따라서 요걸 하면 얘가 얼마나 됩니까? 22 암페어가 나올 거고, 요때 가장 중요한 건 요게 한 상의 전류잖아. 그럼 우리는 이 델타 결선일 때는 여기에 위상의 차에 의해서 여기서 나오는 선전류는 상전류에 얼마 된다고? 루트 3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게 상전류가 아니라 뭐를 구하래요? 선전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델타인 경우에 선전류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IP가 되겠지. 따라서 루트 3에다가 얼마 돼요? 22를 곱해주면 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7번 문제. 환상 솔레노이드에 감겨진 코일의 감는 권수를 3배로 늘리면 인덕턴스 L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감은 권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기전력 2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L i는 n 파이라는 식이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 L은 i분의 n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코일에 감긴 횟수를 3배로 늘리면 인덕턴스, 요 공식을 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요건 기전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자력 F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N
i는 r 파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i는 n분의 r 파이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요 i 대신 얘를 넣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r 파이분의 얘 넘어가니까 n 자승 파이가 되니까 고로 파이 지워져서 r분의 n 자승인데 r이라는 건 자기 저항은 뮤 s분의 l이라는 공식으로 얘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l분의 뮤 sn 자승이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걸 다 할 필요는 이건 우리가 기사에서 이걸 좀 신경 쓰는 거고, 여러분들 간단할게요. 전류라든지 자속의 개념이 없이 다시 해서 봐요. 여기서 뭐 총자속,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전류냐 길이냐. 근데 전류의 변화값 뭐 어떤 이런 말 없고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인덕턴스 L은 그러면 기본 공식이 L분의 뮤 Sn 자승, 이걸 갖고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됐죠? 무조건 뭐를 갖고 쓴다고? 요거를 가지고 푸는 거야. 이게 기본 공식이 되는 거예요. 놓지 마세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나왔다 이 얘기야. 따라서 여러분들 이 공식만, 이건 여러분들 그냥 굳이 공부 안 해도 돼. 기사편에서 다시 하면 돼요. 지금까지 뭐 기능사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따라서 여기 권수를 3배로 늘렸다니까 3의 자승이니까 몇 배가 된다는 거야? 9배가 된다. 문제는 쉽잖아요. 됐어요? 이거는 지금 내용 설명인데 이 내용 설명, 왜냐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공식만 외우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뭐 저거 공식 또 어떻게 해? 근데 이래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한번 보고 결론은 L분의 뮤 Sn 자승이구나. 요거 길이 됐죠? 자로의 길이야. 그 다음에 이때는 뮤 투자율, 얘는 면적, 그 다음에 얘는 가문수. 됐죠? 그래서 요거 꼭 공식 암기해 주십시오. 저거는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서 이제 앞으로 인덕턴스 L, 환상 솔레노이드 인덕턴스 L 요 말이 나오면 환상 솔레노이드가 뭔지 궁금하면 환상이라는 건 환영이야. 형광등도 우리 환영 형광등이라고 있죠. 즉 요렇게 생긴 게 환상철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코일을 요렇게 감은 게 이해 가셨죠?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예요. 그래서 요게 근데 시험 문제에서도 요게 만약에 공심 솔레노이드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철심이 아니라 공심, 공기중으로 가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환상철심이에요. 자, 18번 문제 볼까요? Q1, Q2가 있는데 R이라는 거리가 있을 때 작용하는 힘 F. 봐봐. 두 전하량이 나왔자. 두 전하량. 중요한 말이야.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 두 전하. 그러면 이때는 Q라고 나오는 거고요. Q1, Q2. 두 자. 그러면 M1, M2.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라는 공식은 똑같아요. 어떻게 된다고? 4파이 입실용 제로 R 자승의 Q1, Q2. 이거 앞에서도 했잖아. 그런데 전자력, 다시 얘기해서 둘에 대한 자극에 대한 자아에 대한 세기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여기서 똑같은 공식에서 뭐만 바뀌는 거야? 얘만 바뀌는 거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곱했을 때 요건 뒤에서 제가 또 해드릴게요. 아직은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요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됐죠? 얘는 6.33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하시고 여러분들 요것만 먼저 공부하세요. 따라서 얘는 R 자승의 Q1, Q2다. 요 값이 요
값이라는 거. 요것만 외워주시면 돼. 됐죠? 6.33은 나중에 뒤에서 요걸 보시고요. 항상 주로 나오는 거 먼저.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공부하려면 힘들어. 이 문제는 요렇게 되는 거구나. 요 문제. 근데 나중에 요런 형태도 있겠구나. 그것만 살짝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꼭 외워주시고요. 유도기전력은 자신이 발생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 요거 봐요. 19번 문제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알아야 돼. 다시 얘기해서 패러데이, 렌츠, 노이먼. 이렇게 세 가지를 아시면 돼요. 패러데이는 기전력은 됐어요? dt분의 d 파이다. 됐죠? 다시 해서 무슨 말이에요? 시간당 변화되는 자속만큼 기전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면 답은 패러데이야. 근데 렌츠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치사한 거죠. 남의 거에 밥 숟가락 하나 얹었어. 얘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렌츠는 맞아. 시간당 변화되는 자속만큼 생겨. 근데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라고 마이너스 하나 붙인 거야. 그 렌즈야. 근데 노이먼이 나왔어요. 노이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아. 반대 방향으로 변화되는 자속만큼 기전력이 생겨. 단 가문수만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가문수만큼 n이 들어간 거야. 근데 얘는 얍삽하다고 안 해. 왜? 우리는 보통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 됐죠? 그래서 패러데이 렌츠 법칙은 노이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간단히 얘기할게요. 시험 문제에서 그냥 변화되는 자속에 대하여 유기기전력이 생긴다. 그러면 패러데이가 답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답 찾는 건 간단해. 뭐? 방향이 나오면 답은 렌즈야. 근데 가문량.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량적인. 됐어요? 정량적인. 가문량. 됐어요? 정량적인. 이 말이 나오면 답은 노이먼.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냥 변화되는 자속만큼 생긴다. 그러면 패러데이인데 방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은 뭐? 렌츠. 정량적인 이 말이 나오면 답은 뭐? 노이먼. 이렇게만 찝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9번 문제는 뭐야? 방향. 됐어요? 방해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때 답은 렌츠. 이렇게 되겠죠. 자, 20번 문제도 앞에서 풀었죠. 1회 때. 왜 임피던스 Z가 얼마래요? 6 플러스 J8이래요. 우리 이거 앞에서 1회 때도 요거 변형하는 문제 했잖아. 이거에 대해서 서세턴스. 그쵸? 서세턴스는 B야. 다시 얘기해서 잘 보세요. 어드미턴스 안에는 컨덕턴스와 서세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란 얘기야. 따라서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의 역수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역수로 풀기 위하여 앞에서도 한번 했어요. 얘랑 같은 반대 성분을 위아래다 곱해주면 모든 분수식에는 같이 곱해주면 상관없잖아. 따라서 요렇게 곱이 된다고 앞에서 했죠. 따라서 얘를 곱하게 되면 얘가 36 플러스 64 이렇게 돼서 100이 될 거예요. 66에 88에 됐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있고 J 도트 J 됐어요. 그러니까 J와 J는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복수수 개념을 조금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규 과정 거길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J 허수 얘는 하면 어떻게 된다고?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얼마 된다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J의 자승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알아셔도 돼요. 따라서 얘는 100이 될 거고, 그쵸? 100분의 6 플러스 J8이 되니까 나누면 얘가 얼마 돼요? 0.06 플러스 J0.08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나오네. 얘가 얼마라고요? 0.06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죠. 죄송. 요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J0.08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뭐가 돼? 컨덕턴스 G. 얘가 뭐요? 서세턴스 B. 그래서 답은 0.0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런데 저거 앞에서도 어디 16년 1회에도 존재했던 문제예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